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뭔가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나한테 어떤 위기 상황이 회사에서 벌어졌고 내가 이걸 회피를 할까 아니면은 들이받을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긴 하는데 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반문을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비참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절대적인 부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기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진보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좀 더 과거보다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여기에서 문제점을 출발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랑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도파민 네이션에서 말하는 우리가 비참한 이유, 비참함을 피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인간의 뇌는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는데,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작용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 반대급부를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안 주다 보니까 좀 더 빠른 번아웃이라든가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호르몬들이 우리의 기분이라던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볼 거는 도파민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다른 호르몬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에 해당하는 호르몬이고요. 더 높은 목표를 세웠거나 아니면 더 힘든 목표를 세울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세울 때에도 분비가 되고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도 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인데, 투쟁 도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을 이해를 하시려면 좀 과거 석기 시대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호랑이랑 싸울 거냐 도망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때 분비되는 게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분비가 됐을 때에는 뭔가 근육에 좀 더 힘이 빡 들어가고 날렵해지고 민첩해지는데, 이게 좀 많이 노출이 될 때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뭔가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나한테 어떤 위기 상황이 회사에서 벌어졌고 내가 이걸 회피를 할까 아니면은 들이받을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로토닌이고요. 침착 호르몬이고 이성과 침착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투쟁 호르몬이고, 노르아드레날린에서 내가 투쟁을 선택을 했을 때 실제로 싸우게 되면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거고요. 발상력과 집중력에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분비가 된다고 하고요. 여섯 번째는 엔도르핀이라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 내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거고, 행복감과 황홀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멜라토닌이라고 수면 호르몬이고요. 회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특히 도파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도파민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요.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도파민을 만들지 못하는 쥐는 음식이 코앞에 있어도 굶어 죽습니다. 다만 우리가 음식을 입 안에 넣어줬을 때는 음식을 먹기는 해요. 그러니까 의욕 상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의 뇌가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쾌락이 많아지면 그거의 반대급부인 고통도 커진다고 합니다. 평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과도한 쾌락을 추구를 했을 때 그만큼의 고통이 뒤따르는 거고요. 거꾸로 말을 하면 어떠한 고통을 먼저 추구를 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쾌락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파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건 바로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이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기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뇌 내의 신경 전달 물질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뇌 속에 있는 새로운 뉴런을 만들기도 하고요.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을 낮추기까지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중독이 된 것 같다, 쾌락에 중독된 것 같다 라고 했었을 때에는 운동을 꼭 하시길 바라는 편이고요.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하는 고강도의 신체 활동,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격렬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약물 의존도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중독될 가능성을 낮추는 거겠죠.
일상생활에서 좀 이슈가 되는 문제였는데 과연 찬물 목욕이 도움이 될 거냐. 근데 실제로 도파민 증가에 찬물 목욕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목욕을 끝낸 후에도 1시간 정도 증가 상태를 유지를 했다고 하고요. 극한의 추위가 왔었을 때에는 뉴런의 성장까지 촉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찬물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차가워서 놀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 살을 베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고통과 쾌락의 평형을 유지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물에서의 고통 완화시키기 위해 쾌락이 나온다고 해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찬물에 계속 오래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고통이 사라지고 기분 좋음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극한의 추위가 뉴런의 성장까지 촉진을 시킨다고 하니까 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찬물 목욕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맞는 뇌 내의 호르몬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뇌내 호르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